타국에 와 있으니까 이제 가족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외롭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많고. र भोलि बिहान अहिले मात्र होइन कि भोलि बिहानको दिन कसरी बिताउने र कस्तो हुन्छ होला भन्ने धेरै पिर गर्नुहुन्छ। त्यो देख्दा हामीलाई पनि साह्रै नराम्रो लाग्छ, किनभने विदेशमा आइसकेपछि आफ्नो देशमा नभएर विदेशको ठाउँमा यसरी आत्महत्या गर्दाखेरि, बाबुआमा परिवारदेखि टाढा यसरी बसेर आत्महत्या गर्दाखेरि परिवारको भोलि बिहानको भविष्यलाई समेत उहाँले असर पार्ने भएको कारणले गर्दा साह्रै नराम्रो लाग्छ। 여러분은 자살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 친구, 동료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앞으로 20분 동안 우리는 자살에 대해 그리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자살을 경험했거나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을 여기저기 좀 갚아야 될 일들이 또 조금 있었고,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아주 작은 금액인데, 또 비자가 이제 고용허가제는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 그 친구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자동으로 이제 만료가 되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도 좀 잘만 알아보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만 옆에 있었으면 그것도 큰 일이 아니었었는데,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거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한국에는 이제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일자리나 이 모든 것이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이제 혼자서 이제 끙끙 앓다가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런 생각을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었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어떻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आइसकेपछि सबैभन्दा पहिले उहाँहरूले नेपालमा कुनै पनि काम गरेको हुँदैन। पढ्ने विद्यार्थीहरू उहाँहरू, जसले गर्दा यहाँ आएर सबभन्दा पहिला यहाँको रहन सहनमा सबभन्दा गाह्रो पर्छ उहाँहरूलाई। त्यसपछि काममा पनि त्यत्तिकै गाह्रो पर्छ। आउन बित्तिकै उहाँहरू 12-14 घन्टा काम गर्नु खटिनुपर्छ। त्यो काम गर्नु भनेको उहाँहरूको लागि साह्रै गाह्रो कुरा हो। अर्को कुरा के हुन्छ भने उहाँहरूलाई घर परिवार छोडेर आएको छुट्टै उहाँहरूको आफ्नै तनाव, घर परिवारको पनि एउटा समस्या हुन्छ। छोडेर आइसकेपछि अब भनौँ न, घर छोडेर आउन बित्तिकै उहाँहरूलाई कोरियामा नयाँ ठाउँमा आउँदा घर परिवारको सम्झनाले धेरै सताउने पनि हुन्छ त्यो समयमा, जसको कारणले गर्दा उहाँहरूलाई चाहिँ केही समयपछि त्यस्तै पेलान पर्दै अथवा साथीहरूले हेप्दै जाँदाखेरि अब दायाँ बायाँ साथीहरू चिन्ने जानेको पनि हुँदैन। उहाँहरूसँग आउन बित्तिकै फोन नहुन सक्छ, साथीभाइलाई कुराहरू सेयर गर्न नसक्ने अवस्था पनि हुन्छ। विभिन्न अब भनौँ न, कोरियामा रहेका अब सङ्घ संस्था लगायत आफ्ना क्षेत्रीय जातीय दाजुभाइ दिदीबहिनीहरू उहाँहरूलाई नभेट्नसम्म उहाँहरूलाई धेरै समस्या पर्ने हुन्छ।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주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이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미치는 영향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히 잘 돼서 이해를 받고 또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빨리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게 풀리면 좋은데 그런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또 이주 노동자가 조금 더 자기의 어려움을 푸는데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समस्याको समाधान भनेको आत्महत्या होइन। त्यसले गर्दाखेरि सम्पूर्ण दाजुभाइ दिदीबहिनीलाई म फेरि पनि के भन्न चाहन्छु भने आत्महत्या अन्तिम नरोज्नु, समस्याको समाधान भनेर आत्महत्यालाई रोज्दै नरोज्नु होला। यदि समस्या छन् भने 이런 선택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도움 요청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몇 마디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약간 대표자들, 네팔에 이제 오래된 사람들, 네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좀 더 못하게 하는, 예방하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주 노동자 분들은 말할 기회가 더 없는 것 같아요.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주는 기회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내 편이 나를 이해하면서 들어주는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쌓인 게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이주해온 이곳에 내가 있을 자리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겠다. 우리는 단지 존중하며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생명 지킴이가 되어 그들을 자살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란 주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적절한 위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 존중. 생명 지킴이 교육의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명확하게 물어보기. 충정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중요 상황을 전해주기.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 행동, 상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포착하는 것이 생명 지킴이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가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불면 또는 과수면, 식욕저하 또는 폭식, 주변 정리, 감정 기복, 대인 기피, 자해 행동, 외모 무관심 등의 행동 변화가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 상실에 대한 경험, 외로움, 질병, 폭력 등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통해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이제 겪었던 사람 얘기 들었면 평소에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별로 없고 그냥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농담 삼아 나 죽어버릴 거야 농담 삼아 하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어떻게 안 아프게 어떻게 한 번에 어떤 약이 없을까 뭐 이렇게 주변에 친구라고 이제 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던 건가 봐요. 이제 혼자서 이제 끙끙 앓다가 뭐 쉼터 같은 데서 생활하다가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런 생각을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그만큼 벌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그만큼 벌어야 되고 그만큼 보내야 된다. 버스비인가 하여튼 차비가 아예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돈도 없어서 걸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내 된 사람이
어떤 바람이나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닥치니까는 아니면 뭐 애인이 있으면 뭐 너 이제 멀리 있으니까 헤어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많고. 그렇다면 생명지킴이는 어떤 상황을 포착했을까요? अनि कहिले हातमा चक्कु लिएर हिँड्ने अनि सँगै बस्ने साथीहरू 9-10जना साथीहरू हुनुहुन्थ्यो उहाँहरू एकदम राति आत्तिएर फोन गर्नुभयो यस्तो गरियोले भनेर अनि राति त्यसो गरिसकेपछि गएर हामी बस्यो उसलाई रुकेर बसिसकेपछि बिहान उज्यालो भइसकेपछि एमबिसीमा फोन गरियो सस्तामा आउनुभएको थियो एकदम डिप्रेसन भएर आउनुभएको थियो एकजना बहिनी चाहिँ खै के कारणले उहाँ चाहिँ एकदम यही कारण भन्ने थाहा भएन उहाँ डिप्रेसनको कारणले आउनुभएको थियो उहाँलाई चाहिँ एमबिसी मार्फत यताउता गरेर नेपाल पठाइयो लास्ट आवरमा यहाँ उपचार छम्सीकानी लैयो हस्पिटल लैयो लगेर अलिकति औषधिको कारणले अलिकति कम भएको थियो त्यसपछि उहाँलाई उहाँको नेपालमा परिवारसँग सम्पर्क राखेर उहाँहरूले चाहिँ सकेसम्म नेपालै पठाइदिनुहोस् भनेपछि नेपाल पठाइयो उहाँलाई चाहिँ 우리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살의 위험 신호를 생생하게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 질문하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환기되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명확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자살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자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5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살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적 있나요? 자살을 위한 수단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살 시도를 하려고 생각해둔 날짜가 있나요? 과거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지 못하고 이제 혼자서 꽁꽁 앓면서 결정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디로 해야 되는 것도 참 이게 딱히 말하기가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생명 존중의 명은 뺑뺑 돌리지 말고 명확하게 물어봐라. 자살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살과 관련된 시도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말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런 자살 충동이 줄어든대요.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볼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살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소한 일로 취급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기준으로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저 같은 케이스에는 누군가가 옆에 와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저의 이야기, 제가 한국에 왜 어떻게 오게 되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고 사장이 뭘 했고 뭐 월급 받았고 안 받았고 누구랑 사랑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나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거기 흠의에 빠져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존중하며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면서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잘 듣기만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뭔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줬다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누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도와줄 수 없으면 뭐 쉼터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자리가 있는지 뭐 있는지 사장이 월급 안 준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럼 누군가가 봐서 어디에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본인이 도와주지 못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알리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돕는 사람. अर्को कुरा उसले आफ्नो समस्या चाहिँ अरूलाई सेयर गर्न सक्नु पर्यो। मेन कुरो चाहिँ आफ्नो प्रब्लम नै सेयर गर्न सकेन भने चाहिँ समस्या समाधान हुन सक्दैन। र समस्या समाधान एउटा कुरा चाहिँ त्यही हो। यस सम्बन्धी आत्महत्या सम्बन्धी केही कुरा प्रचार प्रसार गर्न सकियो भने चाहिँ थोरै केही हदसम्म समस्या समाधान गर्न सकिन्छ जस्तो लाग्छ। 공공 영역에서 우리 이주민 분들을 대할 수 있는 기관들을 알려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게 이 생명 지킴이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을 담은 저희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여 상담 동의를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명지킴이가 직접 전화해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1577-0199 109는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112,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잘 기억하며 퀴즈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말, 행동, 상황의 변화를 포착해 주세요. 명확하게 물어보기.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물어봐 주세요. 진정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비난하거나 조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중요 상황을 전해주기,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연계해 주세요. 생명 지킴이, 영어로는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요. 본인 자신은 아주 힘들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잘 알아낼 수 있다면 그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변의 동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기의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일.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